극대극소 증감 최대 최소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번을 보세요. 다항함수 맞는데요. 다항함수 맞는데 x의 n차 다항함수 n차, 그리고 그 n이 앞에 이렇게 곱해져 있기도 하고 요렇게 되어 있는 n차와 n-1차로 구성된 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x = 0에서 극대값을 갖고 구간 3에서 6, 이거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 3에서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서 극소 값을 가질 때 양의 정수 n 값은 얼마인가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제 다항함수의 개형, 요거에 대해서 나름 마음속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다항함수를 구성하는 인수의 x-알파가 이렇게 1차로 있으면 x축을 이쪽이나 이쪽으로 관통하는 거다. 뭐 이제 여러 개의 항이 있을 경우 직선은 안 나와요. 직선은 오로지 1차일 때만 나오는 거니까 1차의 인수가 등장을 하면 이렇게 관통, 그리고 x-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으면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스치거나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스치거나 스치고 바운딩 되는 개형을 가진다. 그리고 3차 이상의 홀수, 이게 2차가 아니라 2차 이상의 짝수예요. 그리고 3차 이상의 홀수에 대해서 인수를 가진다라고 하면 요렇게 스치며 관통, x축을 두고 이게 지금 가로로 그은 선이 x축이에요. x축을 두고 그 x축을 어떤 방식으로 지나가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거나 알파에 대해서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적으로 한번 0을 만들면서 이렇게 스치며 지나간다고 해요. 스치며 관통하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알고 있기. 의 측면이 하나 있고, 이제 극소값은 어떤 비율로 등장하는가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인데,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녀석을 보면 fx가 x의 n-1차로 묶인 x-n으로 아주 손쉽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x축과 만나는 대상이 누가 있냐면 x = 0가 있고 x = n이 있어요. 그죠? x = n이 있어요. 그 다음, 이거 그리려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0과 n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원리에 의해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 다항함수를 좌표평면에 그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분리시키는 게 있어요. 뭘까? 희원아, 뭘까? 내가 진짜로 이거 그려야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잠깐, 이거 두 개로 나눠서 그려봐야 되네. 뭐지?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그걸 의도한 거 아닌데. 그런 얘기가 아닌데. 아니, 자기가 진짜로 이 함수를 그리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채연아, 뭐가
분류하고 시작해야 되네. 이렇게. 어? 도함수? 아, 도함수 아니에요. 도함수보다 우선하여. 뭐? n의 1, 2, 3 순서대로. n의 1, 2, 3 순서대로. 좋아, 비슷해. 좋아, 비슷한데 n의 1일 경우를 제외하고 2, 4, 6, 8하고 3, 5, 7, 9일 때하고 개형이 비슷해요, 다. 그걸 제발 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걸 그리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를 분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또 한번 여기 사전시 그걸 보자면 1차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된 되게 독특한 아이야. 1차. 1차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쭉 뻗어나가는 애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쭉 뻗어나가는 이런 애예요. 얘는 어떤 애하고 비슷하지도 않아.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2, 4, 6, 점점점 차 2차 이상의 짝수차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해보자면 이게 중요한 게 양의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응? 내려왔다 올라가. 양의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양의 무한대로 그 y좌표가 끝나는 개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4차가 되어도 사실은 이런 개형도 4차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봐야 꺾어봐야 최종적으로는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6차가 되면 이렇게 이거 한 두어 번 꺾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결국 양의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개형의 그래프라는 거야.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이 짝수차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봐요. 짝수차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최고차항에 내가 음의 무한대를 넣어도 결과는 양의 무한대로 바뀐다는 뜻이야. 짝수차는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가 되면 반대가 되겠지. 이런 식의 개형 또는 이런 식의 개형이 되는 음의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음의 무한대로 끝나는 이런 개형이 된다는 거예요. 양쪽 끝이. 반대로 3, 5, 7, 9, 1, 3 이상의 홀수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3 이상의 홀수차는 이게 음의 무한대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깔짝대는 값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는 개형이라는 거죠. 이 앞에서 이제 이 중간에 몇 번을 깔짝대는가에 따라 차수가 바뀌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얘기고 최종적인 모습은 우상향 내지는 좌하향이 된다는 거지. 아, 우하향이구나. 우하향의 그래프가 된다. 양의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음의 무한대로 꼬라박는 이런 개형이 된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다항함수의 기본입니다. 내 얘기 알아듣겠냐? 개형이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내가 그 요즘 말하는 아이돌을 볼 때의 똑같은 옷을 입고 그때같이 나와서 비슷한 노래를 부르며 춤추면 난 구분 못 하거든. 근데 너희가 함수를 보는 눈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냥 비슷비슷한 애가 이렇게 대충 이런 거 안 돼. 너희가 그 아이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대며 누가 나오면 이건 무슨 그룹이고 어떤 노래를 부르면 이건 무슨 그룹이고 하는 걸 구분하듯이 함수가 그래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 이 녀석은 n이 이제
일단 1차는 배제하자고. 1차는 건너뛰고. 왜냐면 이거를 놔뒀는데 여기다 1차를 놓으면 이거는 0차로 사라지게 되잖아. 그거는 필요하다면 단박에 그릴 수 있는데 잠깐 배제하고, n이 2차 이상의 짝수인 경우와 n이 3차 이상의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아예 그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이 n이 짝수면요, n이 짝수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펜을 대고 그리기 시작하는 자리부터가 달라.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야? 3 이상의 홀수차야? 그러면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걸 그리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첫 번째 잠깐 이거 분리해야 되네. 첫 번째 펜을 어디다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알겠어?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이 0에서 스쳐야 하고, 이게 n이 제곱차 이상이 되니까요. 0이 제곱차 이상이 되니까 0에서 스쳐야 하고, n은 몇 차야? 1차잖아. n에서 관통하는 모습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홀수차 0이에요. n이 짝수라고 그랬으니까 n-1은 홀수겠지? 홀수차 0이고 n은 1차고, 그렇다면 0을 상대로 쭉 가다가 어디? 이 그림을 생각해. 이 그림을 내려오다가 0에서 요렇게 스쳐 내려간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n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다음, n이 홀수예요. 최종 차수가 홀수차면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란 말이야. 우상향하는 가운데 0에서 스치고인데 n이 홀수니까 n-1 하면 짝수겠지. 짝수면 스치고 다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쳐 올라가서 이 자리가 n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한 그 베이스 다항함수를 그리는 근본 지식,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지식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x = 0에서 극대값을 갖고라는 이 조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미분을 하지 않고도 이쪽을 배제하고 0에서 극대가 되려면 n이 홀수여야 하는군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미분을 시작해야 되고, 그 미분의 좌우, 미분에서 0 되는 값의 좌우에서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이 일이 커져요, 이게. 그래서 n이 홀수라는 걸 알아내는 장치가 바로 x =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어렵다. 다음. 그 다음 쉬워요. 극소값 어딨어? 극소값 여기 있잖아. 여기. 이 극소 값이 3에서 6구간 사이에서 나와야 한다니까. 3에서 6구간 사이에 나와야 되니까 이 극소를 만드는 x좌표를 찾아낸 다음에 그 녀석이 3에서 6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때야말로 미분을 하면 되고요. 저거 미분하면 f'(x) = nx n-1승 마이너스 n n-1 x n-2승 이렇게 되고 nx n-1승으로 묶으면
n-2승으로 묶으면 x 빼기 n-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은 당연히 요 녀석일 테니 나머지 n-1 여기서 n-1에 해당하는 애가 극소의 x좌표다. 그래서 이 n-1이 3에서 6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n은 4에서 7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면 5, 6이 있죠. 5, 6이 있는데 그중 홀수여야 한다. 따라서 n은 5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지식을 전달하느라고 한 문제 푸는데 무려 15분이 걸렸는데 이거 하나 풀어주는데 15분이 걸렸는데 저게 있을 경우에 다다다닥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시간은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라는 거지. 그게 맞는 거야. 지금 자다 깨다 졸다 뭐 듣다 뭐 자기가 본격적으로 고민도 안 해본 사람들은 내 말 안 들어갈 텐데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본격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자 28번을 보면 별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fx는 ax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미지수가 2개 등장한 4차 함수. 그 4차 함수고 최고차의 계수 양수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정의역 구간을 이렇게 정의역 구간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가장 높은 애가 3이고 가장 낮은 애가 마이너스 6일 때 a 값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 최소 문제, 뭐 방정식, 부등식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그래프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내 눈앞에 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그 녀석 안에서 1, 4가 어디에 잡히는지만 파악이 되면 이 구간 내에서 커튼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쳤을 때 나한테 보여지는 구간에서 가장 낮은 애와 가장 높은 애가 최소와 최대란 말이야.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지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이런 꼴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미지수가 등장하기 때문이고 그 미지수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그래서 너희의 첫 번째 시도가 먼저 선행이 되고 이걸 뭐 미분해 본다거나 다항함수의 특성을 이용해 본다거나 하는 첫 번째 시도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추가적인 얘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했던 고민과 시도와 이 풀이를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미분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다항함수로서 나한테 어떤 특징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렇거든요, 이게. ax 3승으로 묶여. 앞에 x가 있는 덩어리가. 그리고 x-4. 이거 더하기 b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뭐 4차 합도 모르고 3차 합도 모르고 상수항도 모르잖아. 이게 아니라 이 모르는 애들의 역할이 결정돼 있다는 거야. 이미 이건 실수배라고 하는 녀석이고 함수 앞에 곱해서 이 아이를 딱 잡아 째거나 이렇게 위아래로 째거나 아니면 거꾸로 누를 수도 있죠.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이렇게 위아래로 누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역할이에요. 이 역할. 판 자체를 찌그러뜨리는 역할. 그리고 더하기 b. 이거는 y축 방향 평행 이동. 항상 그랬듯이 함수 맨 마지막에 붙는 그 상수항은 이 그래프를 그 이전까지 이게 없을 때의 그래프를 들고 그 철사 모양 그대로를 떠서 잡고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러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던 애가 자신의 닮은 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된다 한들 예, 그 녀석의 극대의 위치가 바뀌겠니? 극소의 위치가 바뀌겠니? 안 바뀌어요. 그냥 찌그러뜨리는 것 뿐이야. 늘리는 것 뿐이라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형은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잡고 올려고 내리는 것은 이 개형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위치만 바꾸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결론이 뭐냐, 여기까지 파악이 됐으면 이거 실수배일 뿐인데, 이거 y축방 평이동일 뿐인데 라고 하면 너희는 F0x, 이건 그냥 내가 붙인 이름이야. F0x 오리지널이지. 오리지널의 그림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얘기한 0에서 3차 스치며 통과, 0에서 3차 스치며 통과, 그리고 4에서 1차 관통인 거예요. 그리고 최종 차수는 4차죠. 이 세 가지를 엮어서 그리면 0에서 슝 내려오다가 요렇게 꺾으면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쭉 내려갔다가 촥 하고 다시 올라갈 때 이때의 관통 자리가 4라는 뜻이다. 여기다 욕심을 한 번만 더 부리자면, 욕심을 한 가지만 더 부리자면, 이 3차 때 이거 이렇게 스치고 하나, 둘, 셋 하면 이거 각각이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여기가 3일 때 말이야. 여기가 3이었을 때 이거를 하나, 둘, 셋, 3등분한 것이 첫 번째가 변곡점, 두 번째가 극소점이라고 했는데 4차도 있어요, 이게. 4차도 있어서, 근데 그걸 다 기억하려면 힘드니까, 비율이거든? 비율로 기억하려면 힘드니까 4차도 딱 이 0과 4만 기억하자. 0, 4만 기억하자. 그래서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요.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세 번째가 극소, 두 번째, 절반의 위치가 변곡점이에요. 첫 번째는 의미 없고요. 알겠어요? 이것도 단계별로. 변곡점은 너희가 미적분할 때나 그때나 사용할 테니, 요거라도 좀 외워두자고, 요거. 여기가 4면 3일 때 극소라고요. 여기가 완만하다고 그랬지. 여기가 완만해서 2대 1점이 극소였다면 4차에서는 3대 1점이 극소예요. 요거를 좀 기억해주면, 3일 때의 함수값을 내가 여기다 넣는 거지. 그러면 27,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27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요 오리지널을 우리가 금방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외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그림을 위아래로 찢거나 누르거나 한 다음 들고 위아래로 평행이동 시킨 결과가 이건데, 그럴 때 1에서 4까지가 어디냐면 1이 여기 있고요. 1이 여기 있고요. 4가 여기 있어요. 보여요, 지금? 그러면 여기부터 요런 자리, 여기 약간 내려와 있는 자리지. 요렇게 돼서 요만큼까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 그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더 씌워서 그린 그림의 가장 높은 자리는 바로 0이에요, 지금. 4일 때 0.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1이면 약간 내려왔을 거 아닌가. 그리고 최소가 여기에요.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27이 최대 최소인 아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일 때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는데, 필영아 말해봐. 이 문장에서 지금 내가 여기가
최대가 0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27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장이 나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하나라도 말해봐. 본격적인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아니 미리 뭘 고민해 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딱 이 얘기 듣고 말이야. 이 얘기 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리면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은 이 그림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최대값이 높이가 0이고 최소값의 높이가 마이너스 27이야. 이 폭 자체가 27칸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A배라는 실수배 누르거나 당기거나 하고 그리고 더하기 B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최대값이 3이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고민했을 경우 10초 안에 A와 B를 동시에 말할 수 있어요. 혜령아, 하나라도. A가 빙고! 아씨, 그걸 기다렸다고. A가 3분의 1이라고. 왜냐면 최대와 최소의 폭이 27이 됐는데 얘는 최대와 최소의 폭이 9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7의 폭이 3분의 1 폭으로 줄어든다는 건 이 달모의 꼴을 찍어 눌렀다는 소리라고. 3분의 1로. 자, 또 B. 그렇지. B는 3. 왜냐하면 이걸 찌그러뜨려 누르면 0은 안 변해요. X축 기준으로 누르는 거라서.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9로 올라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렇게 착 올라가 주면서 위로 3, 아래로 마이너스 6이 된 거니까 B는 플러스 3인 거죠. 3칸 위로 올린 거지. 잘 알아듣겠어? 무슨 말이지? 내가 이 문제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첫 번째 시도는 너희가 틀림없이 저 녀석을 상대로 미분을 하고 극대극소를 찾고 증감표를 그려서 증가감소 구간 감소 구간을 막 따진 다음에 여기가 최대겠네 여기서 최소겠네 이렇게 한 결과물일 것이라고. 그 고민들이 충분히 있은 후에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가능하고 그리고 미분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제발 두 가지가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요. 다음. 아까 재환이가 30번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난 별로인 것 같아요. 이 문제.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 다소 어렵고 힘들겠지만 시작을 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 문제는 두 줄밖에 안 돼. 한 줄 반밖에 안 돼요. 하는 일이 좀 많아요. 자, 먼저 y는 4분의 1의 x제곱, y는 4분의 1의 x제곱. 너희는 이과고 기하를 선택할 친구들이면 이 그래프랑 좀 친해질 필요는 있어요. y는 4분의 1 x제곱은 우리는 그러니까 다항함수까지만 할 때는 y는 x제곱 이거랑 익숙하죠. 근데 기하에서는 y제곱 이퀄 4py, 4px 이게 익숙하지. x제곱은 4py 이게 익숙할 거란 말이야. 그때 p 값이 즉 초점의 값이 1일 때 나오는 모양이 이 모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4분의 1이라는 숫자랑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 포물선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anyway, 우리가 알기로는 x제곱은 좀 이렇게 가파르고 y는 4분의 x제곱은 약간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퍼져 있는 모습으로. 자, 그리고 이제 4,5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고민의 시작이야. 4,5가 과연 여기 찍힐 건가 여기 찍힐 건가, 이 그래프의 위에 찍힐 건가 아래 찍힐 건가, 그거부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4를 먼저 넣어봐요. 저 그래프에 4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분의 16, 4예요. 4,4. 이게 4,4거든. 이게 정사각형 모양이 여기가 4,4야. 그러니까 4,5라는 건 어딜 말하는 거냐면 그거보다 위를 말하는 거죠. 이 포물선의 내부예요. 내부. 포물선의 내부에 찍히는 4,5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이 의미심장한 표현도 너희들이 바로 눈치를 채야 되는데 4,5를 지나는 직선을 말해주려면 항상 조건을 두 가지를 말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직선은 뭔가 하나 빠진 직선이지 지금. 희원아, 뭐가 빠졌어? 기울기가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4,5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식의 그 상상을 강요하는 거냐면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라는 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4,5를 지나면 뱅글뱅글 도는 직선을 상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한마디로. 그런 다음 이게 이제 돌고 있는 와중에 사진이 찰칵 하고 찍혔고 그 사진이 뭐 제일 보기 편한 얘라고 해보자. 왜냐면 여러 개 그려놓으면 헷갈리기만 하니까. 요 사진이라고 하면 그때 두 점 P와 Q라고 할 때 얘가 무슨 뜻이야? 여기 바가 있는 것은 선분이란 뜻이에요. 선분 PQ.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동영상을 가동해 보면 얘가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요런 애도 길이가 나올 거고 돌고 돌다 보면 이런 애도 길이가 나올 텐데 상식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얘가 직선이 Y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Y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길이는 무한대에 가까워질 거예요. 양의 무한대건 음의 무한대건 간에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설수록 이게 한없이 올라가니까 저 끝에 올라가서 만날 거 아닌가. 그래서 양 사이드에선 값이 안 나오고 중간 어딘가 이게 돌고 있는 와중에 중간 어딘가에서 가장 짧은 길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냥 왠지 편하게 풀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애가 최다한 거리 아닌가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고요. 이과에서 지금 초점 공부가 된 친구들은 시도를 해볼 때 이 선이 초점 0,1을 지나갈 때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정답이고요. 직관을 따라가려면 자기가 기하를 공부해 본 결과로 인문계 애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시도를 해본다면 초점을 지나는 선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어찌됐건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여기는 수투니까 나는 요 아이를 L 선분의 길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M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지성아, 내가 지금 무슨 의미로 이렇게 잡은 거야? L, M. 직선 L이 아니고 선분 L이 선분 L이라는 종속 변수가 기울기에 따라 변하는 함수가 된다. 저의 작전은 이거예요. 이 직선이 4,5를 지난다라고 하면 m x-4 더하기 5 정도 될 텐데요.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이거? 4,5 지나고 뱅뱅 도는 직선.
4,5 지나고 뱅뱅 도는 직선. 그럼 이제 이게 m 때문에 도는 애야. 그러면 이게 돌다 보면 선분의 길이도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뀌는 선분이 m 때문에 변하는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런 다음 이걸 잡아내는데 성공하면 우리 희원이가 자꾸 관람 모드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네가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 LM이 m에 대한 함수로 등장하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분의 당연한 수순을 따르려고요. 미분에서 그래프 개형 그려서 가장 짧은, 가장 최소값이니까 가장 낮은 곳이 어딘가 이렇게 찾으려고 할 계획이에요. 아주 심플한 계획이죠. 일단 큰 계획은 그렇게 잡고 그럼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에 대한 예상, 생각부터 해보자. 너희들 고1 때부터 포함해서 내가 단 한 번도, 진짜 단언컨대 단 한 번도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의 사이의 거리를, 이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해준 적이 없어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어요. 혹여라도 그 방법이 머릿속에 들어갈까봐 할 수 있는 문제도 절대 그렇게 안 풀어줬어요. 왜냐? 미친 짓이야, 이거. 점점 구하는 거는. 구할 수도 없으며. 자, 그래서 이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갈 겁니다. 뭐냐면 가로로 진행 어디까지? Q X좌표까지 세로로 진행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이가 하나를 모른다 쳐도 이걸 T라고 해볼게요. T랑 이건 그냥 사례야. 진짜 너희 보고 T라고 놓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 보고 이해하라는 거야.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 길이를 T라고 하면 세로의 길이는 이 기울기 M 때문에 MT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울기의 정의가 이런 직선에 이런 아무렇게나 생긴 직각삼각형을 두 점을 잇는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가로 길이 분의 세로 길이 하면 그게 기울기의 정의거든. 그러니까 가로가 t일 때 세로가 mt여야만 t분의 mt 한 게 m이 되지. 알겠어? 기울기의 뜻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L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LM은 이런 거예요. 루트. 왜냐면 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루트 가로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세로 길이의 제곱인데 t제곱 더하기 m제곱 t제곱의 결과물이죠. 그러면 t제곱이 묶일 수 있고 그 묶인 t제곱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절대값 t로 나갈 겁니다. 루트 바깥으로. 절대값 t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LM을 M에 대한 함수로 만들자고 했고 여기는 M에 대한 함수가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T만 M에 대한 함수가 되면 되는데 T만 이 T의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 이 P점의 X좌표 알파와 Q점의 X좌표 베타 사이의 거리다 라는 거야.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서설을 길게 까는지 알겠냐? 저 T가 알고 보면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의 연립방정식을 세운 다음 근을 구하면 여기랑 여기를 구하게 된다고. 예, 그 두 근의 차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난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 뒤로 빠져야 맞아. 예, 이 뒤로 진행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지. 예, 이 t를 구해내는 건. 그런데 그 뒤도 다시 설명을 해야 돼서 내가 할 수 없이 하겠어요.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4분의 1 x제곱 이퀄 mx 마이너스 4m 더하기 5. 포물선과 직선을 먼저 연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mx 마이너스 16m 더하기 20은 아니다. 넘어야지. 더하기 16m 마이너스 20은 제로라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두 근의 차, 즉 t 값은 t 값은 루트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건 이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각자가 알아서 해보세요. 아니다. 4가 앞으로 빠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번외 과정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t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그게 lm인데 lm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4 루트 m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5고요. 그 옆에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양수인 거 알고 있고 이거 양수인 거 알고 있으면 루트가 합쳐지겠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5와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의 곱이 되는데 전개하면 m에 대한 4차 함수가 됩니다. 4차 함수.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샥 옆으로 따오는 거예요. y는 m4승 더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왜냐? 4를 곱한들 루트를 씌운들 이 안이 최소일 때에 4루트를 씌워도 최소예요.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4차 함수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최소값, 그 최소값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4배를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LM의 최소값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한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너희가 센수학 같은 데서 만났다 라고 하면 그냥 x에 대한 4차 함수 하나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위는 정의 혹은 실수 전범위. 저거 한 바퀴 다 돌 수 있으니까. 실수 전범위에 대한 4차 함수의 최소값. 뻔하겠지 뭐 4차 함수 잘해봐야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런 극소값 중에 최소가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요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우고 4배를 하면 최소값이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 노가다 문제예요 완전. 알겠죠?
다음 31번 한번 보세요. 이거는 많은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를 이 한 문제로 뭐랄까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 안에다가 육면체를 내접시킨다거나 이렇게 꽉 차게 육면체를 내접시킨다거나 구 안에다가 원뿔을 내접시킨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제한을 두는 거야. 이 아이가 요 안에서의 자율성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정사각 기둥이라고 했잖아. 원뿔에 내접하는 정사각 기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대신 어떻게 되냐면 대신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밑면은 넓어지는데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높이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의 측면에서 보면 밑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부피가 큰데 높이가 또 낮으면 부피가 작아지거든. 밑면이 좁아지면 부피는 작아져야 되는데 그 대신에 높이가 높아지거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변수가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작아지는 이런 제한을 두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간 어딘가에서 모양이 가장 예쁜 어딘가에서 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등장을 한다는 거야. 뭐 부피를 물어볼 수도 있고 건널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대각선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건 간에 이런 그 최대 최소 문항이라는 포맷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당장 이 문제 하나를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로 대표되는 이 도형의 부피의 최대 최소, 그 부피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뭐하는데 하여튼 도형 관련 최대 최소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건드리느냐, 요 얘기예요.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최대를 구하고 싶은 대상을 종속 변수라고 하지. 종속 변수.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y예요. y. 여기서는 부피의 최대를 구하라. 그러면 v가 그 역할인 거지. v 이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안에 변수가 2개 이상 돌아다닌다는 거야. 변수가 2개 이상. 그러니까 정사각 기둥의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거든요. 밑면적 곱하기 높이. 그거를 그냥 처음에는 편안하게 놓으라고. 편안하게. 정사각 기둥이니까 밑면적은 한 변의 길이를 A로 잡았을 때 이쪽도 A니까 A 그리고 여긴 B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여러 개의 문자로 잡아. 그러면 A 제곱 B라는 심플한 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V는 A 제곱 B이다. 맞잖아. 그지? 시작이 편안해야 돼. 시작이 편안해야 그 다음을 이 조금씩 복잡해져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할게. 지금 이 상태에서 최대를 구하라 또는 최대가 되는 A를 구하라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 독립변수가 2개인 거야. 독립변수가 2개면 너희들 지금 기하 배우는 친구들은 공간도형 배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A축, 이렇게 하면 B축, 이렇게 하면 V축 이런 거예요. 3차원 얘기라고. A축, B축, V축. 그래서 V가 최대인 뭐 이런 식의 입체 도형의 최소는 얼마인가 뭐 이런 질문인데 그런 거에 절대 대답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를 수투해서 이런 식의 문제를 낼 리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여기에 끼어드는 아이는 A와 B의 관계예요. A제곱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퀄 B 이런 식의 이제 관계인 거지. A와 B가 연결된 등식 하나를 찾아내는 거야. 그런 다음 그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 아이가 A 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A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독립변수가 하나로 통일이 됐지.
이 다음부터는 이제 무적인 거야. 우리가. 왜냐면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면 세로축이 V축, 가로축이 A축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겼건 간에 그걸 나는 그려낼 수 있고 뭘 통해서? 미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이 V 그래프, VA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제한 변역을 잡은 다음 그 제한 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애가 어디냐, 가장 낮은 애가 어디냐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이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 전체의 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 맥이 무슨 말인지 알라고 그랬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난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디가 제일 낮은지를 알 수 있어. 어디를 제일 높게 만드는 x좌표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도구가 미분.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 이 도형 관련한 최대 최소 문항의 큰 틀은 이런 거야. 구하고자 하는 애를 변수 2개짜리 식으로 세워라. 편안하게. 그런 다음에 그 두 변수 간의 관계식을 찾아라.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둘 중에 한 변수로. 이게 꼭 A로 통일해야 되냐? 아니에요. 편한 쪽으로 가면 돼요. B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독립변수 하나에 종속변수 하나만 함수로 딱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다항함수만 돼준다면 이제 미분을 통해서 우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도 구할 수 있다. 정리됐냐?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V는 A제곱 B에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밑변에 있는 한 변의 길이를 A로 두었고 그래서 근데 정사각 기둥은 알고 있냐? 채연아, 정사각 기둥 알고 있어? 정사각 기둥이 뭐야? 10, 9, 8, 7 제발 10초 안에 대답 좀 해라. 그렇지. 밑면이 원이면 원기둥, 밑면이 정사각형이면 정사각기둥. 이게 정사각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걸 B 이렇게 하면 아주 편안하게 A제곱 B가 돼요. 자, 이제 A와 B의 관계를 만들 거예요. 그 관계를 만들 때 이게 알아야 돼. 잘 보면 원뿔의 각 단면들은 수직 단면들은 다 원이에요. 모양이. 그지? 그럼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단면인 원이 보일 것이고 그 원에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겠죠? 이거 회전 안 되나? 이걸 90번을 누르라고? 아, 90번이 아니네. 45도만 돌리면 되는 거였네. 오케이. 숫자를 교체하면 닥쳐, 이미 끝났어. 나 잘못 그렸다, 근데. 여기 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지.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A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얼마겠니? 요 길이? 루트 2A겠지. 그 루트 2A가 이 원의 지름이 된다. 지름이 돼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아이를 다시 정면에서 바라보면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정사각 기둥이 내 눈에 보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정면에서 쳐다보면. 그리고 이게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닿아 있고 여기 닿아 있으면 그 녀석이 A가 아니고 루트 2A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요걸 보고 있으니까 요거 요 길이를 여기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맨날 하던 닮음 있잖아요. 닮음. 저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그랬으니까 지름의 길이는 6이란 얘기거든. 6. 그리고 요렇게 내리그으면 절반으로 잘릴 텐데, 네, 이렇게 해서 절반으로 잘릴 텐데 높이가 6이라고 그랬어요. 높이가 6.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가로가 6이고 높이가 6이면 여기 있는 요 위등변 삼각형도 가로가 루트 2a이고 세로 역시 루트 2a일 거라는 거지. 알겠어요? 가로, 세로가 6으로 같으면 루트 2a 될 거라는 거야. 네, 이로써 B와 A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사각기둥의 높이인 B는 바로 전체 길이 6에서 루트 2a를 뺀 거예요. 여기 괄호 딱 열고, B는 6에서 루트 2a를 뺀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끝. 결론은 v equal a제곱 괄호 열고 6 마이너스 2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배 한 a 전개했다고 생각하면 a에 대한 몇 차 함수? 3차 함수. a에 대한 3차 함수. 내가 이거 마이너스 루트 2를 앞으로 빼서 다시 묶어볼까? 마이너스 루트 2를 앞으로 빼서 다시 묶으면 a 제곱에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얼마야? 기령아? 요렇게 곱해서 6 돼야 된다고 임마. 그렇죠. 3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굳이 잘 있는 6을 내가 3 루트 2로 왜 만들었냐? 미분 안 하려고. 세로축, V축, 가로축, A축, 그리고 0과 3 루트 2. 0과 3 루트 2.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 이렇게 되면 내려오다가 0에서 스치고 하나, 둘, 셋. 여기가 3 루트 2. 아시겠어요?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랑 여기랑 안 그리면 되는데요. 요만큼만 그려도 돼요. 왜 그러냐면 A가 한없이 변하는 애가 아니야. A가 아무리 커져도 루트 2A는 최대로 벌어지는 애가 6이에요. 3 루트 2가 한계라는 거지. 그리고 길인데 0보다 작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A는 기본적으로 0보다는 크고 3 루트 2보다는 작다라는 정의역이 있는 거야. 연결해서 그리자면 이렇게 점선, 요렇게 점선이 된다는 거지. 혜원이 많이 바빠? 손톱 정리하느라고? 손 내리고 집중해서 봐봐. 그래서 0과 3 루트 2가 3등분 되면 루트 2
2루트 2, 3루트 2 이렇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찾는 것은 부피의 최대값이므로 2루트 2에서 극대, 이게 최대값이다. 여기 눈에 보이는 그래프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여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저 V의 A를 2루트 2로 해서 1대 V 값을 구해주면 그때가 최대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 나오면 정말 막막하고 막연해서 손 못 대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연습이 되면, 도형에 대해서 조금만, 한 10문제? 예, 이와 유사한 문제 한 10문제? 10문제만 풀어보면 이거는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문제예요. 도형의 최대치수. 왜냐? 이 식을 만들어내는 데까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그래프가 10중 8구 쉬워. 미분이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한 그래프로 나와요. 10중 8구 쉬워. 그 다음에 34번이랬냐? 참 오래전 문제다 이거. 예, 읽기 싫겠지만 앞으로는 이 정도 규모는 중사이즈 규모야. 미적분 관련한 문항 중에는 중간 사이즈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가 많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읽어보는 것도 본인이 길러야 될 능력 중에 하나야. 아, 읽기 싫어, 아, 생각하기 싫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풀릴 리가 없지. 풀리는 걸 떠나서 늘지도 않아,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게 중간 사이즈밖에 안 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잘 해야 되는데, 사실 까놓고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x가 연속이다. 도함수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bc, d 뿐인 함수. 여기 보시면 b에서 x축과면 c에서 d에서 이렇게 만나는 함수 gx를 x분의 f'x로 정의했다는 거야. 황당하지? 우리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그래프를.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내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냈던 거지. 예. 그래서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중요한 건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볼 거 아니야. 근데 이 전체적인 구도를 잘 봐봐,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다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누구야? fx는이야. fx는. 우리 지금 gx에 관심 없어요? gx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fx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야. 그리고 이 질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에서 증가한다, 어디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어디에서 극값을 몇 개 갖는다. 다 뭘로 대답할 수 있는 거냐면 fx가 내 눈 앞에 그려져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애예요. fx가 내 눈앞에 그려져 있으면 다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는 fx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fx를 그릴 수 있는 시그널, 도구를 알고 있죠. 지성아, 뭐야? fx는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어? 뭘 알면 그릴 수 있어? 그렇죠. 도함수를 알면 그릴 수 있어요. 이거예요. 도함수가 fx를 그릴 수 있는 시그널이에요. 이게 내려오고 있으면 도함수에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음수의 영역이 펼쳐질 거고, 올라가고 있으면 도함수에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양수의 영역이 펼쳐져 있을 것이며, 내려가고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마이너스일 거고, 올라가고 있다면 플러스일 거고, 이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f'을 보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준 이 gx라는 녀석과 gx의 그래프는 f'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f 프라임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면 이거 잠깐만 fx의 개형 물어? 개형 물어봐? 그러면 여기서 연상을 해서 f 프라임 x 알아야 되는데 로 연상이 되고 그렇다면 하면서 이제 gx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f 프라임 x 이퀄 x 곱하기 gx라는 행동이죠. 얘를 일로 올렸다고.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f 프라임 x가 아니라 f 프라임 x의 부호가 궁금한 거잖아. 부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게 궁금한 거고 f 프라임 x를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개라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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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최종 결론을 지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그래프가 누구냐? 바로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죠. 누구야? y는 x요. y는 x. 물론 여기다 겹쳐 그리지 않아도 돼요. 예, 겹쳐 그리지 않아도 다 파악은 가능한데 겹쳐 그리면 되게 잘 보이는 거 있어. 예. f 프라임 x라는 녀석은 희원아 집중. gx의 부호와 x의 부호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러면 여기 0을 기준으로 0의 왼쪽은 이 x라는 녀석이 하나같이 다 음수예요. 하나같이 다 음수. 그러면 gx는 어딜 기준으로 뿔마가 바뀌냐면 b를 기준으로 뿔마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b의 왼쪽으로는 g는 뿔이고 x는 마인 거지. 뿔마 두 개를 곱하면 뭐야? 마잖아. 알겠어? 내가 여기다가 gx의 부호를 쓸게. 아니, gx가 아니라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마 쪼개질걸. 요거 y축. 왜냐면 g의 뿔마가 0의 기준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f 프라임 x의 부호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쓴다고 해보면 b의 왼쪽으로는 gx가 뿔, x가 마. 그러니까 둘을 곱하면 마 이렇게 되는 거지. b와 0 사이에서 g도 마이너스. 이게 감소라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얘들아 x축 아래에 있다고. 마고 x도 마니까 마 곱하면 뿔. x축의 오른쪽에서는 y는 x가 다 양수니까요. 양수니까 양. 여기가 양, 여기가 이니까 그리고 얘도 양이니까 양. 끝났어요. f 프라임 x의 부호 다 알았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 기억번. 열린 구간 B와 0 사이에서 증가한다. B와 0 사이에서 증가한다. 뿔 증가. 맞고. x 이퀄 b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극소값. 마에서 뿔로 바뀌면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극소. 맞고요. 그 다음에 a와 e 사이 구간에서 4개의 극값을 갖는다. 뿔마가 바뀌는 게 몇 점인가 세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극값은 3개. 알겠어요?
여기서 좀만 더 디테일로 가자면 뿔마가 0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애는 미분 가능한 극대. 여기서처럼 존재하지 않는 미분 계수를 가지고 뿔마가 이거는 아니네. 이 뿔뿔이니까 이건 극값이 아니군. 이러면 점근선이란 뜻이에요. 둘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아니구나. 올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지? 이렇게. 에이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은 뭐 좀 이따 하더라도 본인이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이어가냐의 문제라고. 질문이 fx의 개형이다. fx의 개형은 f'x 있어야 된다. 근데 f'x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나는 x 곱하기 gx의 부호를 따지겠다. 그러려면 gx의 부호는 여기 다 나와 있으니 y는 x를 걷어서 그려서 그거와의 같이 곱을 보겠다. 이런 작전으로 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항함수의 개형을 그려가는 문제의 연장선인데 요거예요. 실제로 평가원 기출이고요. 하여간 고1 때 수학상부터 내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그래프 대 그래프의 관계로 보는 훈련을 내내 시켜왔어요. 내내. 그래프와 그래프의 관계. 하다못해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가 아니라 이쪽이 0이라 할지라도 이걸 그래프로 봐라라고 했지. 0이라 할지라도. y는 0, x축. 이게 그 눈이 없으면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몇 차인지도 모르겠는 부등식이죠. 이거 어떻게 풀어? 몇 차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 아니야. 다 그래프로 보는 얘기예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알고 있구나.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x의 극대 값을 a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fx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요 위치에 y 좌표를 an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요 x 이퀄 알파를 구해가지고 f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그게 an이 되는 거겠죠. 함수 값이에요. 그때 갑자에 주의하세요. 갑자. 별거 아니네. n 넣었을 때 0이다. 그렇지. 어떤 다항식에 n을 넣었는데 0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 그런데 다르게 읽으면 이 녀석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n이라는 어떤 위치가 있는데 이 n이라는 위치를 fx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는 이렇게 스치거나 스치며 올라가거나 스치며 내려오거나 이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라고 그랬으니까. 알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3차. fx가 3차. 그 앞에 1차의 x항을 하나 곱했어요. 그러면 최종 차수는 몇 차? 4차. 4차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언제나 모든 실수. 희원아, 너 오늘 손끝만 보다 갈 거야, 진짜? 희원이가 왜 그럴까?
집중을 좀 해. 집중을 좀 해 같은 허무한 말이 어딨냐. 모르겠어. 하여튼 희원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네가 내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건 분명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듣고 있는 건 분명해. 거기까지만 알려줄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fx가 3차, 거기다 1차를 얹었기 때문에 최종 차수는 4차. 그럼 4차와 최고 차의 계수가 1이다를 엮어서 우리는 얘 그래프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꽤나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모습은 이거예요. 제일 편안한 모습은 이거예요. x축 위로 떴잖아. 이 모습이든 이런 모습이든 상관없어. 4차의 개형 예상하고 그것이 x축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장면을 상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다 안 돼요. 왜 안 되게? 당장에 마이너스 n 집어넣으면 0인데. 그리고 n 집어넣어도 0이라는데. 여기에 n 집어넣으면 얘까지 상관없이 그냥 전체가 다 0 되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x축 위에 있는 n이라는 아이와 이거 0 만드는 마이너스 n이란 요 자리를 fx가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나는 방식에 이런 방식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말이야, 가정을 해봐. 이 x 플러스 n이, 재현아, 이 x 플러스 n이 이 1차로 끝났다라고 해요. 끝났다. 이 1차로 끝났다. 그러면 이게 1차면 어떻게 된다고? 관통한다고, 얘들아. 1차면 관통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나번의 위배가 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마찬가지 fn equal 0도 이 fn equal 0가 x-n의 1차로만 딱 존재하게 되면 x-n의 1차로만 존재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통과하거나 이렇게 통과하게 돼요. 둘 다 글러먹은 거야.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어? 자, 이러한 사전 지식, 사전 배경 지식을 전제로 fn도 0이고 f는 아닌데 좌우지간 저 4차식의 마이너스 요 아이를 내가 gx라고 할게. 이름을. 그러면 gn도 0이고 g-n도 0인 이 상황에서 gx라는 아이가 x축 위로 항상 떠 있어야 됨을 뜻하는 상태는 이거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n과 n 이렇게 스치고 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x축 위로 떠 있으려면. 그러면 gx는 뻔하죠. x 플러스 n의 제곱이어야 하고 x 마이너스 n도 제곱이어야 하고 그 제곱으로 4차는 끝났어요. 4차는 끝났고 그 중에 x 플러스 n 하나는 내게 아니니까 fx는 x 플러스 n 하나와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결론이 가는 거지. 알겠어? 지금 내가 얘기해 주니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 쉽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게 쉬운 이유가 뭐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가나를 다 기하학적인,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며 너에게 말을 했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이씨 다 줘.
이제 쭉 읽었어.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fx 3차야. 그리고 얘를 보면, fx는, 잠깐만, x 플러스 n이 하나 더 있어야 이걸 제곱을 만들 거고. n 0 이퀄 지난다니까 그냥 0이 아니고 제곱으로 0 돼야 스치고 올라갈 거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fx를 만들 수 있죠. 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인데, 이거의 그래프를 얘들아, 하나, 둘, 셋으로 읽어야 미분을 안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n 플러스 n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미분 없이 요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n부터 마이너스 n이니까 총 2n 칸이야. 간격이 2n을 3등분 했어. 그럼 한 칸당 얼마? 3분의 2n이야. 3분의 2n, 3분의 2n, 3분의 2n이야.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n이면 요 녀석의 x좌표는 마이너스 n에다가 3분의 2n만큼 오른쪽으로 온애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3n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n이라는 뜻이죠. 요 자리가. 그리고 그것의 극대 값을 an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an은 f 마이너스 3분의 n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n 더하기 n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n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3분의 2n 3분의 2n의 3분의 4n의 제곱. 그러면 27분의 16 곱하기 2 32 n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답니다. 희원아 얼마야? 요 n에다가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이 결과를 자연수로 만들고 싶어. 제일 작은 n이 얼마야? 그렇죠. n이 3이에요. 그래야 3승하면 27 되고 27 지워져야 자연수가 되죠. 평가원 기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지금 몇 개의 어려운 문제들, 뭐 나름 모의고사 기출들이죠. 이거 모의고사 기출들을 풀어주면서 너희한테 내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3차 함수의 개형 그리고 다항 함수의 개형의 특징을 알면 미분을 안 할 수 있고, 미분을 안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세뇌시킬 예정이에요. 언제까지? 내년까지 계속 세뇌시킬 예정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3차 함수 fx 그리고 그 도함수, 그럼 이거 유명한 애지.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도함수의 두근이라고 그러면 바로 극대와 극소의 x좌표들이란 말이에요. 뭐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말을 안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알파 베타인지 이렇게 하면서 알파 베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어느 쪽이건 간에 이것의 3차 함수는 알파에서 극대를 가지고 베타에서 극소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3차 함수가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가번이 의미하는 게 뭘까? 가번. 자, 가번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냥 알파 값과 베타 값을 둘이 뺐더니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나왔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나번부터 해보자. 알파 콤마 F 알파, 베타 콤마 F 베타. 무슨 점 무슨 점이야? 얘 이름이 뭐야? 이 점의 이름. 극대점. 이거는. 그러면 극대점과 극소점을 잇는 선분 사이의 거리가 26 이라는 뜻? 그러면 이렇게 선분을 그을 거 아니야,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그어 놓고 이제 위를 다시 읽으면 이건 무슨 뜻일까? 그렇지. 맞아요. 바로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요렇게 극대와 극소를 이어서 y축과 평행한 선, x축과 평행한 선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10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래프를 이어주면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각삼각형 중에 본인에게는 이게 별로 안 유명할 수 있는데 나름 업계에서 유명한 정수비의 직각삼각형 두 개가 있죠. 하나가 3대, 4대, 5예요. 이건 내가 말해줬으니까 니네가 불러봐. 이거 뭐야? 5대, 12대, 13 맞습니다. 정수비의 직각삼각형 세변 길이비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5대, 12대, 13. 네, 세로로 꽤나 길쭉한 녀석인데 아주 유명해요. 아주 유명하고 이거 잘 보시면 26이 13의 2배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10은 5의 2배임을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이거의 2배 10, 이거의 2배 26. 그렇다면 이 세로의 길이는 12의 2배겠죠. 24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식보다 여기서 식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예. 그러니까 식을 이용한 풀이보다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를 우선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 이것도 마찬가지. 그 옆에 거 요것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이거 시켜놓으면 시작부터 이거 F'X 하고 난리가 나. 아니지. 그걸 비난하면 안 되지.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해야지. 좌우지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너희의 최초의 노력이 저 fx라는 애를 미분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어. 알겠어?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거 무슨 그림이냐 라는 것과 이것은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어디까지는 내가 알고 어디까지는 모르는 거냐, 이거에 대한 선행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이 y는 a 3x 마이너스 x 3승에 대하여 이 역할이 실수배라고 좀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3x라는 그래프를 a 배, 그러니까 잡고 위아래로 째거나 아래로 누르거나, 또는 지금 a에 대해서 부호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양수이면 이런 모양, 음수이면 이런 모양으로 뒤집히기도 하죠. 얘가 실수배에는 반드시 대칭이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암기되어져 있어야 할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쪽을 왜 안 그럴게? 예, x가 0의 왼쪽에만 이렇게 그린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이 개형을 기준으로 여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루트 3과 극소값을 갖는 x의 위치 마이너스 1, 그 극소값은 실제로 마이너스 2. 이 상태에서 적어도 이 닮음꼴을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늘거나 줄거나 뒤집히거나 한다는 뜻입니다. 제발 이렇게 알겠지? 내가 이 개형을 알고 있어. 이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개형의 A배를 한다는 뜻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 기본형에서 늘거나 줄거나 뒤집히거나 한다는 뜻. 그럼 두 번째, 얘는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이거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일단 x로 묶여. x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문자는 양수다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 홀함수예요. 홀함수. 홀수차. 따라서 원점 대칭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개형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 무슨 말이냐면 A가 양수여서 이 녀석이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런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문자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양수 이렇게 되면요, x제곱 더하기 양수, a가 음수여서 그렇게 되면 이건 근이 안 나와요. 실근이 안 나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개형이 아니고 이런 개형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자, 이게 너희가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라는 거고, 그 기본 소양을 딱 머릿속에 쟁여놨으면 얘든 A의 부호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의 부호가 매우 중요하구나. 그러니 A가 음수일 때와 A가 양수일 때로 나누어 그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0의 왼쪽을 그려보면 A가 음수가 돼. 그럼 3차항의 최고차항이 양수가 돼. 따라서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A가 음수가 되면 이 녀석은 이 부분이 양수가 돼요. 양수가 되면 아까 이렇게 이쪽에 근을 못 갖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게 A가 음수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2a라는 높이인 것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a가 양수가 되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되니까 이런 모양이 기본 개형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역시나 마이너스 2a 이렇게 돼요. 그리고 a가 양수가 되면 이게 근을 가지면서 이렇게니까 뭐 얘랑 똑같은 높이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개형이 대충 이렇다는. 자, 이제 질문. 극대 값이 5일 때, 저 y좌표라고 그랬죠. 극대 값은. 이 그림에서 극대는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원점에서 지금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5가 될 수가 없는 애지. 태생이. 그래서 이 그림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림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극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극대값 마이너스 2a가 곧 5이다로부터 a는 마이너스 2분의 5이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a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들어가는 순간 fx가 완성이 되고요. 그 완성이 된 값 중 양수 쪽에다가 f2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답이에요. 그렇죠? 자, 40번 해서 또 한번 끊어봅시다.